2016년 8월 2일, 말띠 여러분, 지금은 2016년 병신년입니다. 올해는 말띠에게 아주 특별한 한 해로 2016년은 바로 말의 해이자 여러분의 본명년입니다. 사주학적으로 보면 본명년은 큰 변화와 함께 큰 재물의 기회가 찾아오는 해인데, 달리는 말처럼 빠르게 재물을 모을 수 있지만 동시에 방향을 잘 잡아야 헛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사주학 관점에서 말띠분들이 2016년에 절대 피해야 할 옷차림과 물건, 그리고 금전운을 극대화하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주학에서 마른 화의 기운을 가진 동물로 오화, 즉 한낮의 뜨거운 불을 의미합니다. 말띠분들은 원래 활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자유를 사랑하는 성격을 타고나는데 빠르게 달리고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특징이지요. 그런데 2016년 병오년은 어떤 해일까요? 병오년은 말의 해로 병화와 오화가 만나서 불과 불이 만나 화의 기운이 더욱 강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주 원리가 나오는데 바로 본명년입니다. 자기 띠의 해를 만나는 것인데, 사주학에서 본명년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잘 활용하면 대박이 나는데 12년에 한 번 돌아오는 기회이니까 운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재물도 빠르게 모이게 됩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보는데 에너지가 과하면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주학에서 화가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극금이라고 불이 금속을 녹이는데, 금은 재물을 상징하므로 불이 너무 강하면 재물이 녹아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역마살이 강해지는데, 역마살은 움직임의 살로 너무 강하면 정처 없이 돌아다니게 되어 재물을 모으지 못하고 여기저기 흩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 말띠는 화의 기운을 조절하고 역마살을 잘 활용하는 게 핵심인데, 활발하되 방향을 잡고 바른 목표를 향해 달려야 합니다. 그래야 재물을 크게 모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조절할까요? 바로 옷차림과 몸에 지니는 물건으로 하는데, 색깔과 스타일이 화의 기운을 조절하고 역마살을 제어하게 됩니다. 성공한 말띠들을 보면 활동적으로 움직이지만 항상 목표가 분명하고 빠르게 달리지만 길을 잃지 않으며 옷차림도 활동적이면서 단정합니다. 그게 재물을 모으는 말의 지혜입니다. 잠깐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2016년 소원을 적어주세요. 한 분 한 분 정성껏 읽고 진심을 담아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말띠분들이 2016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옷을 겹쳐 입지 마세요. 추우면 옷을 여러 벌 입게 되는데 내복 입고 티셔츠 입고 셔츠 입고 스웨터 입고 조끼고 재킷까지 입는 분들이 계시지만 말띠는 이렇게 입으면 안 됩니다. 말은 달려야 하는 동물인데 옷을 많이 입으면 무겁고 답답해져서 움직임이 둔해지며 사주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역마살이 막히게 되는 거지요. 역마살이 막히면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 빠르게 움직여야 할 타이밍에 움직이지 못하고 재물이 다가오는데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화의 기운이 옷 속에 갇혀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 안에 쌓이게 되면 건강도 나빠지고 판단력도 흐려져서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옷은 최소한으로 입으시되 따뜻하면서도 가벼운 소재로 한두 벌만 입으세요. 요즘 나온 기능성 소재들은 얇아도 따뜻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움직임이 자유로워야 재물도 자유롭게 들어오는 법입니다. 두 번째, 발목이나 종아리를 조이는 옷은 피하세요. 스키니진처럼 발목을 꽉 조이는 바지나 레깅스처럼 종아리를 조이는 옷은 말띠와 맞지 않는데, 말의 힘은 다리에서 나오며 이 다리로 빠르게 달리는 것이 말의 본성이니 다리가 자유로워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띠에게 다리는 재물의 근원이라고 보며 뛰어다니면서 재물을 찾아가는 것이니 다리가 조이면 재물을 찾아다닐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발목을 조이는 옷을 입으면 역마살이 묶이게 되어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답답하고 갑갑한 느낌이 들면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다리가 편한 옷을 입으시되 조금 여유 있는 바지나 편한 치마를 선택하시고 발목이 자유로운 옷이 말띠에게
가장 잘 맞습니다. 세 번째, 무거운 가방이나 짐을 들고 다니지 마세요. 마른 짐을 나르는 동물이기도 하다 보니 말띠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무거운 짐을 지는 습관이 생기게 되는데 가방에 이것저것 많이 넣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2016년에는 가벼워야 합니다. 무거우면 빨리 달릴 수 없고 역마살이 느려지면 좋은 기회가 와도 놓치게 되는 거지요. 가방은 작고 가벼운 것으로 바꾸시고 꼭 필요한 것만 넣고 다니시면서 안 쓰는 물건은 과감히 빼세요. 특히 어깨에 매는 큰 가방은 피하시는 게 좋은데 어깨가 무거우면 몸 전체가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크로스백이나 작은 핸드백이 말띠에게 더 잘 어울리며 사주학적으로 보면 무거운 짐은 재물의 짐이 아니라 부담의 짐이 가벼워질수록 재물이 더 빠르게 들어오는 법입니다. 네 번째, 어두운 색만 입지 마세요. 검은색 옷만 입고 계신가요? 편하고 무난해서 검은색만 입는 분들이 많으신데 말띠는 2016년에 검은색만 입으면 좋지 않습니다. 말은 밝고 활발한 동물로 햇빛 아래 달리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데 어두운 색만 입으면 말의 밝은 기운이 가려지게 되는 거죠. 검은색은 수의 기운인데 물은 불을 끄는 성질이 있으며 수국화라고 하지요. 말띠는 화인데 검은색만 입으면 자기 기운이 꺼지면서 활력이 떨어지고 의욕이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검은 바지나 검은 치마는 괜찮습니다만 상의까지 검은색이면 너무 어두워 보이니 상의는 밝은 색을 입으셔야 합니다. 회색도 조심하셔야 하는데 회색도 어두운 색이라 온몸을 회색으로 입으면 우울해 보여서 재물이 멀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가만히 있는 액세서리는 피하세요. 액세서리 중에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브로치나 타이핀, 고정된 펜던트 같은 것들입니다. 말띠는 이런 액세서리보다 움직이는 액세서리가 좋은데 흔들리는 귀걸이, 움직이는 팔찌, 늘어나는 목걸이 같은 것들이 말띠와 잘 맞으며 역마살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액세서리가 움직이면 기운도 움직이고 재물도 움직여서 여러분에게 오게 되는데 가만히 있는 액세서리를 하면은 재물도 가만히 있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크고 무거운 것은 피하시고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좋으며 바람에 살랑거리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말띠의 금전운과 재물을 높이는 옷차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말띠에게 2016년 최고의 색은 초록색과 청록색입니다. 왜 초록색과 청록색일까요? 이 색들은 목의 기운으로 나무의 색깔인데 사주학에서 목생화라고 나무가 불을 만들어냅니다. 말띠는 화인데 목의 색깔을 입으면 적당히 불을 키워주면서 너무 약하지도 않고 너무 강하지도 않게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거죠. 또한 초록색은 재물과 성장을 상징하는 색깔로 나무가 자라듯이 재물도 자라나게 되는데 초록색 옷을 입으면 재물이 쑥쑥 자라나게 됩니다. 청록색은 더욱 좋은데 청록색은 나무와 물의 중간 색깔이며 수생목이라고 물이 나무를 키우고 목생화라고 나무가 불을 키우니 수로 자연스럽게 기운이 흘러가게 됩니다. 초록색 셔츠, 청록색 블라우스, 초록색 스카프를 적극 활용하시고 중요한 거래나 계약이 있을 때 초록색 옷을 입으시면 재물이 따라오게 됩니다. 둘째, 가볍고 통풍이 잘 되는 소재를 선택하세요. 말띠는 무엇보다 가벼워야 하는데 빠르게 움직여야 하니까요. 면이 좋은데 면은 가볍고 통풍이 잘 되며 땀도 잘 흡수합니다. 면 티셔츠, 면 셔츠, 면 바지가 말띠에게 잘 어울리며 마도 좋은데 마는 시원하고 가벼워서 여름에 마옷을 입으면 시원하고 활동하기 편합니다. 기능성 소재도 활용하시는 게 좋은데 가볍고 신축성 있고 땀이 빨리 마르는 소재들이 많이 나왔으며 이런 소재가 말띠에게 딱 맞습니다. 무거운 트위드, 두꺼운 울, 뻣뻣한 데님은 피하시는 게 좋은데 말띠와 안 맞기 때문입니다. 셋째, 활동적인 스타일을 선택하세요. 말띠는 활동적인 옷이 잘 어울리는데 움직이기 편한 옷이나 운동하기 좋은 옷, 스타일을 일상복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스포츠, 재킷, 조거 팬츠, 스니커즈가 말띠에게 잘 어울리며 비즈니스 캐주얼 스타일도 좋은데 너무 격식을 차린 정장보다는 편안한 정장이 더 좋습니다. 여성분들은 바지나 치마 모두 괜찮지만 움직임이 자유로운 것을 선택하시고
너무 타이트한 원피스보다는 여유 있는 원피스가 좋습니다. 말띠는 움직이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우니 옷도 움직일 때 멋있어 보이는 것을 선택하세요. 넷째, 밝고 선명한 색을 선택하세요. 말띠는 밝은 색이 잘 어울리는데 햇빛 아래에 달리는 말처럼 밝고 환한 색을 입으시면 좋습니다. 초록색, 파란색, 하늘색, 노란색, 흰색 같은 밝은 색들이 좋으며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활기차다고 느끼면서 함께 일하고 싶어하고 투자하고 싶어하게 됩니다. 선명한 색도 좋은데 탁하고 흐린 색보다는 선명하고 깨끗한 색을 선택하세요. 선명한 색이 말띠의 역마살을 활성화시킵니다. 하지만 전신을 한 가지 밝은 색으로 입지는 마시고 너무 튀어 보일 수 있으니 밝은 색과 차분한 색을 적절히 섞으세요. 다섯째, 포인트는 다리와 발에 주세요. 말띠는 다리가 중요하니 다리를 돋보이게 하는 옷을 입으세요. 바지는 다리 라인이 예쁘게 보이는 것을 선택하시되 너무 헐렁하지도 너무 타이트하지도 않은 적당히 맞는 바지가 좋습니다. 신발에 투자하시는 게 좋은데 말띠는 다른 띠보다 신발이 중요하며 좋은 신발을 신어야 좋은 길로 갑니다. 양말도 신경 쓰시는 게 좋은데 양말에 포인트를 주면 역마살이 활성화되니 초록색 양말이나 재밌는 무늬의 양말을 신어보세요. 호황석은 호랑이 눈동자를 닮은 보석인데 말띠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주학에서 말과 호랑이는 삼합을 이루는데 이를 삼하라고 해서 호랑이, 말, 개가 만나면 화국을 이루며 큰 힘이 생기는 거지요. 호황석은 호랑이의 기운을 담고 있어서 말띠가 호황석을 지니면 삼합의 기운을 받게 되며 호랑이와 말이 힘을 합치는 겁니다. 예로부터 호황석은 금전운과 건강운을 높여주는 보석으로 유명했는데 특히 역마살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역마살을 제어하고 목표를 향해 달리게 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팔찌로 착용하면 금전운 상승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하는데 사주학에서 손목은 방향을 잡는 곳이며 말의 고비로 방향을 잡듯이 손목에 팔찌를 차면 재물의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2026년 본명년의 말띠는 에너지가 넘치는데 방향을 잡지 못하면 헛수고가 되며 호황석 팔찌가 바로 그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가방 안에 꼭 넣어야 할 물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주학에서 말하는 재물을 끌어당기는 물건들입니다. 첫째, 초록색 지갑에 목표 금액을 적은 메모를 넣으세요. 지갑 색깔은 초록색이 말띠에게 최고인데 목생화의 기운으로 재물을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갈색 지갑도 좋은데 갈색은 토의 기운이며 화생토라고 불이 흙을 만들어서 말띠가 갈색 지갑을 쓰면 재물이 안정적으로 모입니다. 지갑 안에 작은 메모지를 넣으시고 올해 모으고 싶은 목표 금액을 적으세요. 1억, 2억처럼 구체적인 숫자를 적으시면 되는데 말띠는 목표가 있어야 달리며 목표 없이 달리면 방향을 잃게 됩니다. 지갑을 열 때마다 목표 금액을 보면서 다짐하시면 그 목표를 향해 달리게 되는 겁니다. 둘째, 계획표나 다이어리를 가지고 다니세요. 말띠는 역마살이 강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하게 되는데 계획 없이 움직이면 재물을 모으지 못하게 됩니다. 작은 다이어리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매일 계획을 세우고 기록하세요. 오늘 할 일, 목표, 이번 달 계획을 적어두시는 겁니다. 역마살을 제어하는 방법은 바로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계획대로 움직이면 역마살이 재물을 가져다 주지만 계획 없이 움직이면 역마살이 오히려 재물을 빼앗아가게 됩니다. 다이어리 색깔은 초록색이나 파란색이 좋으며 매일 다이어리를 보면서 방향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호황석 팔찌를 가지고 다니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호황석은 말띠에게 아주 좋은 보석인데 삼합의 기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황석을 가방에 넣어 다니는 것도 좋지만 특히 팔찌로 착용하면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주학에서 손목은 고비를 잡는 곳인데 말의 고비를 손목으로 잡지 않습니까? 손목에 호황석 팔찌를 차면 자신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말띠는 충동적인 경향이 있어서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는데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으며 특히 돈 문제에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호황석 팔찌를 차면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팔찌를 보면 호황석의 의미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2016년 본명년에는 에너지가 너무 빠르게 달리려고 하는데 호황석 팔찌가 속도를 조절해주면서 빠르되 안전하게 적극적이되 신중하게 만들어줍니다. 팔찌는 왼손에 차는 게 좋은데 사주학에서 왼손은 고비를 잡는 손이니 왼손목에 호황석 팔찌를 차면 자기 자신을 잘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팔찌를 고를 때는 적당한 크기가 좋은데 너무 타이트하면 불편하고 너무 헐렁하면 흔들린 이 손목에 딱 맞으면서 조금 움직이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발과 액세서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발은 편하고 가벼운 것이 최고인데 말띠에게 신발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운동화가 가장 좋은데 편하고 가볍고 움직이기 좋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깔끔한 운동화를 신을 수 있고 정장에 운동화를 매치하는 것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구두를 신으신다면 굽이 낮고 편한 것을 선택하셔야 하는데 발이 불편하면 걸을 수 없고 걸을 수 없으면 재물을 찾아다닐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신발 색깔은 초록색, 파란색, 흰색이 좋으며 특히 초록색 운동화가 2016년 말띠에게는 최고인데 역마사를 활성화시키면서 동시에 제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발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셔야 하는데 말의 발굽을 깨끗하게 관리하듯이 신발도 깨끗하게 해야 하며 신발이 더러우면 나쁜 길로 가게 되는 법입니다. 이제 액세서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걸이는 중간 길이가 좋은데 너무 짧으면 답답하고 너무 길면 거추장스러우니 가슴 중간쯤 오는 길이가 딱 적당합니다. 펜던트는 움직이는 것이 좋으며 고정된 펜던트보다는 흔들리는 펜던트를 선택하시고 말 모양 펜던트도 좋은 선택입니다. 귀걸이는 길게 늘어지는 것이 좋은데 흔들리는 귀걸이가 말대에게 잘 어울리며 움직일 때마다 살랑살랑 흔들리는 귀걸이를 하시면 좋습니다. 반지는 중지에 끼는 게 좋은데 사주학에서 말띠에게는 중지가 중요하며 중지는 균형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중지에 초록색 보석 반지를 끼시면 좋은데 에메랄드나 비치 같은 초록 보석이 말띠에게 재물을 가져다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액세서리가 바로 손목의 팔찌입니다. 특히 호황석 팔찌 말이죠. 말띠에게 팔찌는 고비와 같은인데 고비가 있어야 말이 방향을 잡고 달릴 수 있으며 고비 없이 달리면 길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호황석 팔찌를 차면 손목이 안정되면서 흔들리는 마음이 차분해지고 빠르게 달리고 싶은 충동도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중요한 투자나 사업 결정을 할 때 팔찌를 만져보시고 호황석의 매끈한 표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시면 잠시 멈추고 생각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는 말이다. 나는 빠르다. 하지만 나는 방향을 잃지 않는다. 나는 목표를 향해 달린다. 나는 재물을 모은다. 이렇게 속으로 되뇌세요. 팔찌는 매일 차고 다니시되 잠잘 때만 벗으세요. 매일 차고 다니면 호황석과 여러분의 기운이 하나가 되면서 효과가 더욱 강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2016년은 말띠에게 기회의 해로 본명년이며 12년에 한 번 오는 큰 기회이니 빠르게 재물을 모을 수 있는 해이지만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옷을 겹쳐 입지 말고 발목이나 종아리를 조이는 옷도 피하시며 무거운 가방은 들지 말고 어두운 색만 입지도 마시고 가만히 있는 액세서리는 피하세요. 초록색과 청록색이 최고의 색이며 가볍고 통풍이 잘 되는 소재를 입고 활동적인 스타일을 선택하시며 밝고 선명한 색을 입고 다리와 발에 포인트를 주세요. 그리고 호황석 팔찌를 꼭 착용하시는데 가방에 넣어 다니는 것보다 손목에 차는 게 훨씬 좋습니다. 초록색 지갑에 목표금의 메모를 넣고 계획표를 가지고 다니시며 호황석 팔찌를 왼손에 차고 다니세요. 신발은 편하고 가벼운 것을 신고 목걸이는 중간 길이로 귀걸이는 길게 늘어지는 것으로 반지는 중지에 끼시고 호황석 팔찌로 여러분의 손목을 지키세요.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2016년은 대박이 날 것이며 목표를 향해 빠르게 달리고 재물을 크게 모으실 것입니다. 통장이 두둑해지고 금고가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꼭 부자 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방금 전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주방에 있는 칼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칼날이 그대로 보이게 놓여 있거나 녹슨 칼을 아직도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재물운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놀랍게도 돈이 모이는 집과 돈이 새는 집은 주방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방 풍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절약하는데도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생각 말입니다. 분명 남들보다 게으르게 산 것도 아닌데 통장을 보면 늘 아쉽고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시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 가족만 보고 살았는데 정작 내 노후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 하는데 돈 걱정은 왜 끝이 없을까 하고 한숨을 쉬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풍수에서는 이런 일이 단순히 운이 없어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사람이 머무는 공간의 기운이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 중 하나가 바로 주방이라고 이야기했지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예로부터 집안 형편을 알고 싶으면 주방부터 보라는 말도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주방이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좋은 기운이 머물기 어렵다고 보고 반대로 깨끗하고 정돈된 주방에는 좋은 흐름이 자연스럽게 들어온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집 주방에도 재물을 맡고 있는 습관들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주방의 기운을 바로잡고 좋은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집안의 재물과 풍요로운 기운을 돕는다고 전해지는 주방 풍수 비법을 하나씩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칼은 어디에 보관해야 하는지, 깨진 그릇은 왜 빨리 정리해야 하는지, 냉장고와 쓰레기통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식탁과 화구의 풍수 비밀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예로부터 넉넉하게 살림을 꾸려온 집안에서 전해 내려오던 특별한 주방 풍수 비법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풍수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고 정리를 조금 더 신경 쓰고 생활 공간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 가운데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신다면 주방의 분위기와 생활 습관에 좋은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집 주방의 어떤 부분을 바꾸면 좋을지 하나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물운을 불러오는 주방 풍수 비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님들, 풍수에서 왜 주방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같은 집에 살아도 어떤 집은 늘 평안하고 어떤 집은 자꾸 돈이 새어나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풍수에서는 그 이유를 기운의 흐름에서 찾습니다. 기운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느껴지는 보이지 않는 분위기와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집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반대로 물건이 어지럽게 쌓여 있고 공기가 답답한 공간에 들어가면 괜히 마음까지 무거워지는 경험이 있으시지요? 풍수에서는 바로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주방은 물과 불이 함께 존재하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개수대에서는 물을 사용하고 가스레인지에서는 불을 사용합니다. 풍수에서는 물과 불을 서로 성질이 다른 기운으로 보는데요. 마치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만나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주방에서도 이 두 기운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부엌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불을 사용하는 공간과 물을 사용하는 공간을 소중하게 다루었습니다. 옛날 시골집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마다 부엌을 쓸고 닦고 아궁이 주변을 정성껏 정리하셨지요.
단순히 청소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먹는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기에 좋은 마음과 좋은 환경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식재료를 풍요의 씨앗이라고 봅니다. 쌀과 곡식이 가득한 집을 복이 있는 집이라고 여겼고, 빈 쌀통을 보면 집안 형편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나 쌀통을 정리하는 일도 단순한 수납의 문제가 아니라 풍요를 관리하는 일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결국 풍수가 말하는 핵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비싼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사용하는 공간을 정성껏 관리하는 것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것은 바로잡고 필요 없는 것은 비우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우리 조상님들은 그 과정에서 좋은 기운이 만들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릴 실천 방법들은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생활 속 지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재물을 돕는다고 전해지는 주방 풍수 실천 방법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주방 풍수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신 후 한 가지만 실천하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꾸준히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칼 보관법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사용하시는 칼을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조리대 위에 그대로 올려두시거나 식기 건조대 한쪽에 세워두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풍수에서는 칼과 가위처럼 날카로운 물건을 집안의 강한 쇠기운으로 봅니다. 그래서 칼날이 밖으로 드러나 있으면 집안 분위기가 예민해지고 좋은 흐름이 흩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용한 칼은 반드시 깨끗하게 씻고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뒤 전용 칼꽂이나 서랍 안에 보관해 보십시오. 특히 녹슨 칼은 방치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방이 훨씬 정돈된 느낌으로 바뀌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봉지와 건강보조식품 정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 먹는 시간을 잊지 않기 위해 식탁 위에 약봉지를 올려두십니다. 물론 건강을 챙기기 위한 좋은 습관이지만 풍수에서는 식탁을 가족의 건강과 풍요가 모이는 공간으로 보기 때문에 약봉지나 병원 영수증 같은 물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서랍이나 작은 수납함 하나를 마련해 깔끔하게 정리해 보십시오. 식탁의 분위기가 훨씬 밝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깨지거나 금이 간 그릇 정리입니다. 혹시 이가 나간 밥그릇이나 금이 간 접시를 아직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깝다는 마음에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풍수에서는 깨진 그릇을 좋은 기운이 새어나가는 상징으로 보기도 합니다. 특히 매일 사용하는 밥그릇과 국그릇은 가급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그릇을 모두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깨지거나 금이 간 것은 이번 기회에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화구 관리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부엌을 보면 집안 살림 상태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늘 불을 사용하는 공간이 있었지요. 오늘날로 치면 가스레인지와 인덕션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요리를 하고 난 뒤 넘쳐흐른 국물 자국, 기름때, 음식물 찌꺼기를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풍수에서는 불의 기운을 재물과 활력의 상징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구가 깨끗할수록 주방 전체가 밝고 정돈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가스레인지 주변을 꼼꼼하게 닦아보십시오. 생각보다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식탁 관리입니다. 식탁은 단순히 밥을 먹는 공간이 아닙니다. 가족이 이야기를 나누고 정을 나누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 우편물, 영수증, 약봉지, 지갑, 각종 잡동사니가 가득 쌓여있는 집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풍수에서는 식탁이 복잡할수록 가족 간의 소통과 좋은 흐름도 답답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식탁만큼은 항상 비워두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식사 시간에만 사용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하루 한 끼라도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해 보십시오. 풍수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기운은
가족의 웃음과 화목함에서 시작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만 실천하셔도 주방 분위기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냉장고와 쓰레기통, 그리고 물과 불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지만 풍수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바로 주방 안에서 물과 불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먼저 개수대와 가스레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개수대와 가스레인지가 붙어 있습니다. 공간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풍수에서는 물을 상징하는 개수대와 불을 상징하는 가스레인지가 너무 가까우면 기운이 충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이에 작은 관엽 식물을 두는 것입니다. 스킨답서스나 산세베리아처럼 관리하기 쉬운 식물이면 충분합니다. 식물은 물과 불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요. 실제로도 푸른 식물 하나만 놓아도 주방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통입니다. 많은 분들이 별 생각 없이 사용하시지만 풍수에서는 쓰레기통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버려진 기운이 모이는 장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오랫동안 방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주방 전체 분위기도 무거워지기 마련이지요. 가능하면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사용하시고 음식물 쓰레기는 자주 비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쓰레기통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깨끗하게 세척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큰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입니다. 바로 냉장고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 영상을 다 보신 후 냉장고 문을 꼭 한번 열어보십시오. 유통기한이 지난 반찬, 언제 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소스, 오랫동안 방치된 식재료가 숨어있지는 않으신가요? 풍수에서는 냉장고를 집안의 풍요를 저장하는 공간으로 봅니다. 그런데 냉장고가 오래된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풍요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냉장고를 점검해 보십시오. 필요 없는 것은 정리하고 선반도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냉장고 문에 광고지나 메모지가 너무 많이 붙어 있다면 정리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깔끔한 냉장고 문은 주방 전체를 훨씬 정돈된 느낌으로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주방의 색상입니다. 풍수에서는 주방에 너무 강한 붉은색이나 지나치게 어두운 색상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이보리, 연한 노란색, 밝은 초록색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의 색상을 좋게 봅니다. 큰 공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식탁보 하나, 앞치마 하나만 바꾸어도 주방 분위기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환기와 정리정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주방 창문을 열어보십시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묵은 공기가 빠져나가면 주방 전체가 훨씬 밝고 가벼워집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좋은 기운도 결국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작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넉넉하게 살림을 꾸려온 집안에서는 특별히 중요하게 여긴 2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꿀과 쌀입니다. 먼저 꿀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꿀이 매우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꿀이 있다는 것 자체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풍수에서는 황금빛 꿀을 밟고 따뜻한 기운을 가진 음식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투명한 용기에 담아 주방의 깨끗한 공간에 보관하면 풍요로운 분위기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비싼 꿀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관리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쌀통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쌀독이 비어있는 것을 매우 꺼렸습니다. 쌀은 단순한 먹거리만이 아니라 집안의 풍요와 생명을 상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쌀통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바닥이 보일 정도로 비워두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새쌀을 넣을 때도 먼저 안쪽을 정리하고 닦은 뒤 채워 넣는 습관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주방 풍수의 금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좋은 풍수 방법은 관심 있게 실천하시지만 정작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풍수에서는 좋은 것을 더하는 것보다 좋지 않은 습관을 먼저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한 번쯤 우리 집 주방을 점검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절대 녹슨, 칼이나 녹슨, 가위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칼, 녹슨, 가위, 고장나서 쓰지 않는 조리도구를 주방 구석에 그대로 두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깝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계속 쌓이면 주방 전체가 답답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정리하고 고장난 것은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깨진 그릇을 계속 사용하지 마십시오. 특히 밥그릇,